코로나19 이후 항공 수요 회복. 지난 30년의 압축판일까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항공시장 규모는 30년 뒤로 후퇴했다고 합니다. 3세대 시절로 돌아갔죠. 3세대. 코로나19 이후 항공수요 회복은 30년 동안의 역사가 반복되어 나타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같지만 다르게 아주 압축된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클립에서는 우선 항공수요 회복에 대한 전망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항공수요가 언제 어떻게 회복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최선의 추측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다양한 모형을 통해서 코로나19 항공수요 회복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항공수요가 어떤 양상으로 회복할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개발한 방법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질량, 스프링, 댐퍼 시스템을 항공수요 전망에 적용하여 보았습니다. 혹시 기계나 이러한 역학에 익숙하셔서 굉장히 반가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량은 어떠한 잠재된 수요, 그리고 스프링은 어떤 수요가 변화가 있었을 때 이런 잠재된 수요를 회복하려는 힘, 그다음에 댐퍼는 방해하는 거죠. 항공기 운항의 수가 감소한다라든가 백신 접종 지연이 된다라든가 이런 수요 회복을 방해하는 장치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수요 변화가 있으면 수요가 회복하는 시점에서 잠재되어 있던 수요로 스프링이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이때 댐퍼가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것을 모사한 그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평상시에는 이런 수요나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본 방법론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이 어떠한 큰 자극, 변화가 주어지면 이제 써볼 만한 방법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스템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실 스프링 개수라든가 댐퍼 상수라든가 잠재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초기 수요는 어떻게 될지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의 비밀은 불확실성,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느냐? 가능한 모든 경우를 시뮬레이션 했고 이를 통해서 수요가 어떻게 회복할지 한번 분석을 시도하여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수요가 빠르게 회복하려면 초기에 어떠한 속도로 회복하는가 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실 그림에서 보시면, 그림 준비됐죠?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초기 회복 속도 변화보다는 회복 시기 변화가 더 큽니다. 초기 회복 속도가 이만큼이면 점점 이게 빨라지는 게 이 정도라고 한다면 회복 시기는 이렇게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공 분야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저 이거 정말 싫습니다. 장기화 싫은데요. 어떤 장기화 가능성이 숨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어져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특정 조건에서 갑자기 장기화가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경제 회복 그 속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수요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보시면 X축이 외부 환경 변화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그 회복이 탄력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어떤 외부 환경이 유리할수록 반대로 외부 환경이 불리할수록 또 회복 속도는 지수적으로 변화한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해봤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모형을 가지고 2년 뒤에 2019년 수준에 완전히 돌아갔을 때 아니면 4년 뒤에 돌아갔을 때를 가정하고 각각의 경우에 어떤 4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나타났나요? 네, 이 그림입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과거 항공 역사 30년이 어떻게 좀 압축되어 있는 듯 하지 않나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다음 클립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